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시죠? 채널의 새로운 요약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편안히 앉아 저와 함께해요. 낮에는 다정한 부부였지만 밤마다 남편은 마리를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매일 아침 이눅이 골라준 옷을 입어야 했고 속옷마저도 그의 취향에 맞아야 했습니다. 그는 어떤 남자도 마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마리를 호화로운 빌레에 하루 종일 가두었습니다. 심지어 집 안에는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했습니다. 마리는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발각되었습니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던 마리는 집에 갈 때마다 또다시 구타당했습니다. 마리는 이렇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마리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보러 병원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경비원들의 감시 아래 마리는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뒷문으로 몰래 나갔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갔지만 이눅은 마리가 병원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화장실에 갔고 마리는 친구의 남자친구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눅은 마리가 남자와 이야기하고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헤헤헤는 질투하고 화가 났습니다. 희는 마리를 끌고 집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고 욱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희는 마리에게 다른 남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냐고 비꼬았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남자친구이고 처음 만난 사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는 듣지 않고 마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만약 몰랐다면 다른 일을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눅은 커튼을 치고 시계를 벗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마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짐승 같은 표정을 본 마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곧 매를 맞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와 우리는 그녀의 머리를 껴안고 비극적인 운명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녀가 피임약을 가져다 주었지만 마리는 평소처럼 피임약을 버렸습니다. 욱이 아이를 이용해 죽을 때까지 자신을 가두어 둘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욱에게 발각당하고 말았다. 악마처럼 욱은 그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얼굴을 움켜쥐었다. 때린 후 온몸은 멍투성이가 되었다. 마리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W가 목에 키스하는 생각에 속이 메스꺼워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가위를 들고 긴 머리를 잘랐다. 더 이상 그와 함께 살 수 없었다. 욱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끊고 싶었지만 아픈 어머니가 돌봐주어야 했다. 그날 환자의 얼굴을 바꿔줄 수 있는 한국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뉴스 기사를 접했다. 문득 과감한 생각이 떠올랐다. 매일 밤 마리는 무자비하게 맞았지만 그는 항상 그녀의 얼굴을 아껴주었다. 뒤틀린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얼굴을 성형하기로 결심했다. 오는 밤 그녀는 별장을 빠져나와 성형외과 병원으로 달려갔다. 이눅의 경비병들을 피하기 위해 마리는 빗속에 서서 정 박사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힘든 여정 끝에 정 박사를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정 박사의 집에 도착했지만 차가운 빗소리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정 박사는 누군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마리를 집 안으로 데려가 아내의 옷을 갈아입게 해주었습니다. 정 박사가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마리는 셔츠 단추를 풀고 멍든 몸을 보여주며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얼굴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새 얼굴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리는 정 박사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이눅의 죽은 어머니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눅이 매일 밤 그녀를 때린 이유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매일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에 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왜곡되고 왜곡된 심리가 발달했습니다. 그가 처음 마리를 만났을 때 그는 그녀의 얼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책에 있는 모든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리가 좋은 남편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진정한 본성이 점차 드러났습니다. 그는 매일 밤 그녀를 때렸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그가 그녀를 실제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저 어머니와 닮은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얼굴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불행은 그녀의 얼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리는 필사적으로 제이온에게 그녀를 구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법의 도움을 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융은 마리가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몰랐고 정은 망설이는 동안 그는 그에게 즉시 병원에 가라고 요청하는 긴급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곳에 머물러 정이 떠난 후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갑자기 그녀가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어머니가 여전히 워키의 소나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끊고 어머니가 중병이라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그것이 욱 계획이라는 것을 몰랐다. 어머니가 무사하다는 것을 보고 불안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다소 안도했지만 어머니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니 평생 그녀를 괴롭힐 인물이 나타났다. 그 인물은 그녀를 겁에 질리게 했고 그는 그녀가 어머니를 방문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그녀가 반쯤 죽을 때까지 고문했지만 그녀는 잔인한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그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유한 남편은 매우 변태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내를 때렸습니다. 슬프게도 다음 날 마리는 자신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눅이 알게 된다면 그녀는 이제 죽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유일한 선택은 밤에 그 남자를 피하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살한 것처럼 보이도록 우개체에 자살 메모를 넣은 다음 추적 장치가 있는 휴대전화를 껐습니다. 식사를 하고 그녀는 가방을 싸서 해변으로 갔고 하이힐을 벗고 휴대전화를 다시 켜서 마치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리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단호한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욱에서 마아이의 위치를 발견하고 즉시 사람들을 보내 그녀를 수색하게 했습니다. 그는 위치 신호를 따라 해변으로 갔지만 해안에서만 그녀의 소지품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그녀의 시신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가 죽었더라도 그는 그녀의 시신을 봐야 했지만 욱에서는 아내가 그렇게 쉽게 자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뒤에 울창한 숲을 향해 직감적으로 마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즉시 부하들을 보내 그녀를 찾게 했습니다. 한편 마리도 숲을 달리고 있었지만 나무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우연히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일어나 지갑을 찾았지만 그녀를 괴롭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지갑을 남겨두고 도망쳤습니다. 숲에서 뛰쳐나와 길로 나가 절박한 상황에서 손을 흔들어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도로에 있는 차들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때 융 박사가 차를 몰고 지나가며 그녀를 태워주었습니다. 정 씨는 마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마리는 W가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만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했고 그래야 정 씨는 마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정 씨는 마리가 영원히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나중에 정 씨는 마리를 병원으로 데려가 그날 밤 얼굴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마리는 이누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한 그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불행한 여자는 얼굴 수술을 해본 의사가 많았지만 정 씨는 붕대를 풀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 그는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는 죽은 아내와 꼭 닮았다. 수술 전에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아내의 얼굴을 다시 보자 생전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내를 잃은 고통은 견딜 수 없었다. 마리도 마음의 준비를 했다.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눈을 떴다. 거울 속 낯선 얼굴을 보자 마음이 움직였다. 그동안 견뎌온 모든 고통이 떠올랐다. 이제야 비로소 잔혹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얼굴이 생겼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마리는 거리를 걸으며 연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마리는 거울 앞에 멈춰서서 누구의 얼굴인지도 모른 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과거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았지만 이제 자유를 되찾고 결혼 생활에 힘겨워하고 있었다. 돈도 없어 버스 정류장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다. 다음 날 마리는 갑자기 산에 지갑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가서 찾아봤지만 산에 있는 남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쳤지만 거리에서 학대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마리의 마음속에 스며든 두려움과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두려움에 떨며 빠르게 걷다가 우연히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재빨리 주워들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누기 그녀를 불렀습니다. 마리는 두려움에 얼어붙었고 알고 보니 이누기 마리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주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마리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 마리는 거리를 계속 떠돌았습니다. 부유한 여성이었지만 이제 살아남기 위해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밤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기에 아무도 그녀를 고용해주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던 마리는 거리를 헤매며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불행히도 마리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2명의 깡패를 만났습니다. 마리는 저항하며 옷을 찢었고 결국 경찰서로 끌려갔다. 어쩔 수 없이 정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서에 도착한 정원은 마리가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보이는 것을 보고 조금은 불쌍하게 생각했다. 정원은 마리를 구해준 후 식당으로 데려가 숟가락까지 챙겨주었다. 마리는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배려에 감동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정원은 마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다음 날 아침, 마리는 일찍 일어나 장원에게 하룻밤 묵어준 것에 감사하며 아침을 준비했다. 왜 아내를 보지 못했는지 물었지만 장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정원의 아내가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정원이 마리를 아내와 똑같이 만들기 위해 수술을 했다는 사실도 마리는 알지 못했다. 숲에서 지갑을 발견했을 때 마리는 이누기 무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리가 자신을 피해 숨어 지냈을 거라고 확신했다. 가장 친한 친구는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하이라는 이제 친구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이 광경을 보고 하이라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하이라는 그에게 누구를 봤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리가 들을까봐 거절했습니다. 그는 마리에게 다음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하이라는 반드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이 대답하지 않자 하이라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이라는 성형외과 의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내와 똑같이 만들기 위해 수술을 했지만 집 안에 있던 마리가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때야 그녀는 정원이 이전에 진공 청소기를 가져오기 위해 창고에 들어갔을 때 아내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정원은 평소보다 더 긴장한 채로 방으로 들어갔고 어린 소녀는 그녀가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반에 숨겨진 사진을 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을 준비했지만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보았을 때 마치 다른 사람의 몸을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정원이 죽은 아내가 너무 그리워서 수술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마리는 그날 밤 공원에 혼자 앉아 있었고 어린 소녀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마리는 그가 이 말을 듣고 붕대를 풀었을 때 왜 그렇게 놀랐는지 이제 알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마리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도움 덕분에 그 끔찍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가 그녀를 다시 살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가 누구처럼 생겼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마리는 정원이 죽은 아내를 볼 때마다 생각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에게 다음 날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섰지만 그녀의 부유한 남편이 숲에 떨어뜨린 지갑을 찾았다는 사실을 그녀는 몰랐습니다. 인웍는 그날 밤 그녀가 그에게서 숨어 있었을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인웍는 마리가 도망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던 것을 갑자기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그녀를 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 날 인워크는 여성 경찰관을 고용하여 드레스 브랜드를 추적하고 매장을 찾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조사를 핑계로 고객 목록을 조사하여 알아냈습니다. 그 드레스는 한정판으로 쉽게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객들이 그 드레스를 간직했을 것이라고 그는 단지 그 드레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찾아야 했고 마리와 관련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물었고 모두가 그 드레스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만 방문을 받지 않았지만 그들은 빨리 그중 한 명을 찾았습니다. 경찰관은 조사를 핑계로 그녀에게 비슷한 드레스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HRA는 어쩔 수 없이 탈의실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비슷한 드레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HRA가 인욱에게 드레스를 보여준 후 정은 그 여자에게 드레스를 빌려줬을까요? 그와 경찰관은 목록의 마지막 사람을 찾으러 갔습니다.
이눅은 정주안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음식 접시 2개를 보았지만 정주안의 아내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더욱 의심스러워졌고 집안의 구석구석을 수색했습니다. 욕실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눅이 문을 열려고 할 때 마리는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정은 즉시 그의 팔을 잡고 허가받지 않은 행동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남자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을 때 경찰관은 큰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이눅에게 멈추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눅은 온 목적을 명확히 한 후 문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그는 즉시 옷장으로 가서 뒤졌지만 그가 찾고 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드레스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욱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낙담했습니다. 한정판 드레스는 10개뿐이었고 그들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왜 11번째가 있었습니까? 그는 그들이 HR의 집을 조사할 때 그녀가 그 목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HRA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정원에게 전화해서 얼마 전에 그가 마리에게 드레스를 빌려줬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배달원을 고용해서 정원의 집으로 드레스를 가져다 주었다. 그게 바로 그 장면이 벌어진 이유였고 욱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무 쓸모없는 단서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무능하다고 꾸짖었다. 그의 직감은 그에게 집에 있는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해 마리는 얼굴을 바꾸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았지만 정원은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마르에게 수술을 했다. 그녀는 그의 아내와 닮았다. 그는 또한 그녀가 갈 곳이 없을 때 아내를 잃은 고통을 잊도록 도왔다. 그는 마리를 전에 아내를 돌보았던 것처럼 돌보았다. 밤에 그는 심지어 그녀의 발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마리도 그의 사려 깊은 보살핌에 감동했다. 고문을 당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녀는 이제 남편이 여자의 삶을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했다. 아름다운 시간은 항상 짧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씨 집에 온 따뜻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그는 집주인을 무시하고 바로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그 여자가 그의 아내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아내는 두 사람이 있었다. 남자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마리가 나왔다. 그녀는 정을 한 남편이라고 부르고 그에게 손님이 왔는지 물었다. 이 장면은 충격을 주었고 욱은 그 앞에 있는 여자가 욱의 얼굴에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라는 것을 몰랐다. 잔인한 눈빛에 그녀는 떨었다. 정은 그녀를 껴안고 따뜻한 손으로 그녀를 위로했다. 이를 보고 애눅은 무례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이눅이 떠난 후 마리는 너무 무서워서 거의 서 있을 수 없었다. 젊은 욱은 그녀를 집으로 다시 데려와야 했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다. 괜찮았어.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학대하는 남편의 이미지는 그녀가 그의 눈을 생각할 때마다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질식하는 것 같았다. 마리는 너무 무서워서 진정된 후 땀을 많이 흘렸다. 그녀는 밤새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제이와 함께 살았고 그에게 감정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새벽 전에 떠났다. 그녀는 싼 방을 빌려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눅이 여전히 그녀를 찾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어젯밤에 정원의 아내를 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회피하는 눈빛은 그를 매우 이상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경찰에 이 여자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욱은 정원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그가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 아내가 바로 그 여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경찰은 재빨리 새로운 단서를 찾아 조사한 결과 정원의 아내가 이제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다음 날 이눅은 미술관에 갔지만 하키 영을 보지 못했다. 그는 HRA 이전에 찾던 여자만 보았다. 이는 안욱의 끊임없는 질문에 더욱 의심을 품게 했다. 하라는 그에게 말하기를 거부했다. 해키 영이 어디로 갔는지, 그는 자신의 얼굴이 있는 잡지를 가져다가 갤러리를 쉽게 닫을 수 있도록 자신을 알아보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2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고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섭고 변태적인 거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닮은 여자와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밤 아내를 잔인하게 때렸지만 그날 가정폭력의 희생자였던 아내는 갑자기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워크스에서 도시의 모든 구석을 뒤집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미술관에서 자신의 작품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느낀 유화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실종되었지만 담당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그의 앞에 있던 여자는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거절했습니다. 욱의 요청에 담당자가 해외 전시회에 참석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전시회에 대해 욱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그는 즉시 미술관을 조사했고 예상치 못하게 그의 부하가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미술관 담당자는 정주환의 아내인 하이였지만 5년 전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뉴스 충격과 욱은 며칠 전 정원의 아내를 만났는데 어떻게 야채가 거기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는 정원이 자신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마리의 실종은 아내 실종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그들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해키영이 머물고 있는 요양원에 갔지만 놀랍게도 해키영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원이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욱이 질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원은 아내가 요양원에 5년 동안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집과 욱은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하고 떠나야 했지만 직감에 따르면 정원이 확실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만 인욱은 정원의 아내가 오래전에 사망했고 정원의 아내처럼 보이도록 성형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회사로 돌아온 인욱은 미술관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즉시 확인했고 미술관이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것이 그에게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 다음 날 미술관으로 돌아갔을 때 한나가 그에게 왜 직접 왔냐고 물었다. 그는 매니저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고 HRA에 전화해달라고 부탁했다. HRA는 그녀가 지난번에 매니저가 욱에서 해외 출장을 간다고 그에게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내일 그녀를 볼 수 없다면 그는 미술관을 닫을 것입니다. HRA는 마리를 찾아서 그녀에게 미술관에 대한 욱의 끊임없는 압박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도록 도울 수 없다면 그들이 평생 동안 힘들게 쌓아온 미술관이 우에서 파산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녀가 마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마리는 HRA에게 무엇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HRA가 그녀가 호옥영인 척하고 그녀의 신분을 사용하고 집에 돌아온 후 욱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을 때 마리는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녀를 구한 닥터 호를 돕고 싶었지만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때릴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를 매우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이 생각과 씨름했습니다. 마침 아침에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더 이상 남편에게 맞은 마리가 아니라고 비밀리에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HRA에 전화하여 HY영의 모든 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평범한 연기로는 의심스러운 남편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리는 서류를 받아 하키 영크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준비한 후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이 하키 연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머리를 하키형의 긴 스트레이트 헤어처럼 스타일링하고 슬릭은 두꺼운 검은색 마스카라를 바르고 손톱을 보라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녀는 인욱이 그녀의 목을 알아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스카프를 두른 다음 인욱이 기다리고 있던 미술관으로 갔습니다. 인욱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 앞에 있는 여자는 얼마 전 성형수술을 받은 그의 아내였다. 마리는 애눅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려워서 더 이상 자신이 마리가 아니라고 계속 말했지만 애눅은 매우 의심스러워서 HRA에게 즉시 나와서 마리의 행방을 알아내라고 부탁했다. HRA는 마리가 노출될까봐 걱정했지만 마리는 HRA가 떠난 후 눈을 사용하여 마리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인욱과 혼자였다. 그녀는 침착한 척만 할 수 있었지만 인욱에게 미술 작품을 소개하는 동안 너무 긴장해서 손짓을 너무 많이 했고 그 결과 인욱이 의심스러운 욱는 마리의 목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매우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목에 걸린 스카프가 떨어졌고 욱은 즉시 바닥에 떨어진 스카프를 주우려고 몸을 굽혔지만 그가 올려다보았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내의 목과 똑같은 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에는 자신의 위장이 벗겨졌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는 침착한 척하며 인우옥에게서 스카프를 되찾았고 그녀의 이마는 즉시 차가운 땀으로 뒤덮였습니다. 인우크는 즉시 욕실로 달려가 그의 이마에
차가운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는 방금 만난 여자가 왜 지금 아내와 똑같은 목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방금 만난 여자가 그가 그토록 찾던 아내라는 것을 여전히 몰랐지만 욱은 이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마리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계약서에 그녀의 서명을 보기 위해 1년치 미술관 재고를 모두 샀지만 그가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순간 마리는 뜻밖에도 미리 준비된 우표를 꺼냈다. 이를 본 욱은 뜻밖에도 가지고 있던 만년필을 바로 꺼냈다. 마이 그녀는 사업 규정을 따르고 직접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며 인욱을 난처한 입장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그는 다음 회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는 너무 긴장해서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젊은이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마리가 아내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미지가 갑자기 그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전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번의 강력한 타격으로 그녀의 다리가 약해졌습니다. 윤가는 즉시 마리를 껴안았습니다. 예기치 않게 인욱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윤가는 재빨리 마리를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숨을 구석에 있었다. 마리의 눈은 빌어먹을 터질 듯한 눈물이었고 인욱이 떠난 후 영의 재킷은 순식간에 젖었다. 정원이 자신을 하경이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재빨리 그의 포옹을 떠나 자신이 무례했다고 말했다. 영원은 마리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지만 마리가 집에 돌아온 후 마리는 정원이 자신의 발을 씻기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VIP로 저장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모든 것이 그녀를 정원에게 깊이 사랑에 빠지게 했지만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완전히 반해버린 사람이었다. 젊은이도 집으로 가는 길에 있었는데 그는 아침에 한 마리 마리를 상처 입혔을 거라는 걸 깨달았지만 왜 갑자기 마음이 아팠는지 알 수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걸까? 그는 즉시 길게 택시를 세워 마라이현 빈민가로 달려갔다. 마리도 정원이 도착한 것에 놀랐다. 나중에 2 사람은 공원 길을 따라 산책을 했고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자전거 한 대가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젊은이는 본능적으로 마리를 품에 끌어안았다. 젊은이는 마리를 그렇게 부른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날 그는 아내의 무덤을 방금 참배했고 감정이 복잡해서 실수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정은 마리에게 그의 마음이 정말로 혼란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이제 그는 이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는 저녁 식사 때 즉시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리는 그에게 그녀의 전남편이 부유한 가정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었지만 정은 이 순간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날 그의 앞에 있는 여자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HCK. 그를 찾아와 인욱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마리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전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마리에서 떨어졌는지 물었습니다. 하이라는 예감이 든 듯 전곤에게 전처를 잊으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전처가 죽기 전에 그녀의 진짜 본성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그를 속였습니다. 그녀는 사고가 났을 때 연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지만 전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죽을 때까지 5년 동안 아내를 돌보았지만 HRA는 전곤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왜 그랬는지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는 아내의 사고 이후에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은아는 항상 그녀가 연인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했지만 그가 그녀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사고를 당했지만 이제 마리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누군가에게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인욱의 어머니와 마리가 어렸을 때 실제로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인욱은 누군가에게 의사와 마리의 집을 모니터링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2 사람이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욱은 HRA가 자신의 아내를 숨겼다는 것을 더욱 확신한 그는 HRA를 찾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한편 의사는 HRA가 마리에게 죽은 아내인 척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만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하이라를 찾아가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HRA는 화가 나서 마리의 지금 얼굴 때문에 하키 형을 잊을 수 없었냐고 물었고 그는 마리에게 모든 애정을 쏟았지만
전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이라가 그에게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잡았지만 전관은 예상치 못하게 그가 듣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뭐든지 HR라는 상심해서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인워크는 차창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서 방금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여자와 함께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함이 무언가를 알고 있고 분명히 그가 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관이 그녀의 감정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희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장안을 위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술관에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HRA는 욱과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고 욱은 그녀에게 마리와 데이트를 해서 그날 그녀를 만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마리는 HRA가 그냥 저녁을 먹으려고 그녀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하지는 않았지만 인욱을 볼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떨었고 남자를 직접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인욱은 그녀가 계약서에 서명하러 온 여자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했고 마라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원이 제때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매번 인욱은 아내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마리에게 혼자 만나자고 했습니다. 의사가 그를 막았고 그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정원은 그들이 차에 있을 때 마리를 데려갔습니다. 마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정 W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그를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정은 그녀를 쫓아가 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있는 여자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마리는 자신의 감정을 거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변태 남편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정이 떠나는 것을 본 후 마리를 몰래 따라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마리를 찾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마리는 창문에 누군가를 보았을 때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은 다시 장미빛이었습니다. 그는 밖에 서서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리는 재빨리 방구석에 숨어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인욱이 문을 부수고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방을 훑어보고 그녀의 모습을 찾아 마르의 이름을 불렀다. 인욱은 벽 모서리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았다. 그는 아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다. 그는 마리에게 나오라고 소리쳤다. 마리는 너무 무서워서 구석에 숨어 있었다. 바로 그때 그가 마리의 셔츠를 잡아 그의 무서운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마리에게 아내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그녀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는 마리에게 소리쳤고 그녀는 더욱 두려워졌다. 그녀는 너무 무서워서 팔다리가 젤리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가장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왜 여기 왔는지 물었고 욱은 마리를 끌고 와서 마주보게 했다. 그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에 증오를 담았다. 그는 화가 나서 소리치며 아내가 어디 있는지, 누구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욱은 마리를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어린 소녀가 나타나자 그는 마리를 주먹으로 때려 땅에 쓰러뜨린 다음 재빨리 마리를 껴안고 떠났다.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욱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화가 나서 근처에서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고 증오심을 품고 그들을 쫓아갔다. 그는 문을 열고 그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함께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든 그는 앞으로 달려가 정원을 향해 막대기를 휘두르며 그들이 그에게 무엇을 숨기는지 물었다. 마리는 겁에 질려 경찰에 전화했고 정원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지만 정원은 그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다. 다행히도 경호원이 경찰이 오는 것을 보고 재빨리 인욱을 떼어냈다. 마리는 정원의 멍든 얼굴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인욱은 미친놈 같았다. 그는 주변의 가구를 부수었다. 그는 맨손으로 철제 울타리를 쳤다. 그는 여전히 그 여자가 그의 아내를 숨기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구멍이 생길 때까지 울타리를 쳤다. 그 과정에서 그는 신체적 고통을 통해 분노를 표출한 후 부상을 입은 H의 집으로 가서 HRA가 진실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여전히 그에게 숨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술관에 유명 화가가 임대주택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HRO에게 아내가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 앞에 있는 약간 무서운 남자를 바라보던 그녀는 그에게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녀 앞에 있는 남자가 누구에게도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똑같은 비극적인 상황을 겪었습니다. HRA는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WUK는 그녀의 손을 때렸습니다. 멀리 그는 오직 마리를 사랑했다. 이눅은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마리는 그녀 때문에 다친 남자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로 멀리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미 티켓을 구매했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기 깨어나 그녀를 찾지 못한 후 전기가 부르는 것을 보고 마리에게 전화를 걸어 떠나지 말라고 간청했다. 마리는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머물면 정이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도 그를 떠날 수 없었다. 다행히 정씨가 제때 도착해서 그녀가 떠나는 것을 막았고 그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고 욱은 아내의 그림, 작업실로 들어갔다. 그는 그녀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피우던 담배 연기를 빨아들여 냄새를 맡았다. 그는 마리에서 아내의 모습을 본 순간을 기억했다. 그의 실종된 아내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고 그의 아버지가 알게 되었다. 그는 쓸모없다고 욱을 꾸짖었다. 그는 아내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가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정말 쓸모없었다. 그는 외계 그림을 마친 후 10일 안에 아내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는 때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사람들이 많아서 멈췄다. 이눅은 차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운전자가 그의 손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눅은 그저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운전자라도 그가 다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순간 신경 쓰지 않았다. 이눅은 전 남편이 다시 그녀를 찾으러 왔을 때 엄마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정말 한심해 보였다. 어린 소녀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또한 그녀와 함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는 다음 날 그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꼈다. 하이라는 정원이 다쳤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는 무관심했고 그녀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녀가 왜 고의로 마리를 전 남편과 만나게 했는지 의심했습니다. 젊은이는 그녀가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눅은 아버지로부터 10일 안에 아내를 찾으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마리는 어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요양원에 가고 싶었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누군가가 정 뒤에도 있었습니다. 마리는 어머니를 방문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과 마리는 같이 나갔다. 그는 뒤따라오는 사람이 포기하도록 사랑하는 커플인 척했다. 반면에 의사의 형은 마리의 얼굴을 발견했다. 헤라와 닮은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정은은 형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그에게 진실을 말했다. 상호는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옛 사진을 꺼냈다. 그는 항상 정을 몰래 사랑했었다. 정의 아내와 욱의 부하도 의사의 형 상호를 찾아갔다. 상호에게서 진실을 캐내고 싶었다. 상호의 비밀을 조사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마리와 장환이 미행당하고 있어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집에서 나오지 않고 함께 요리하고 즐겁게 놀았다. 마리와 함께 있을 때의 느낌은 전처와 함께 있을 때와는 달랐다. 서로에 대한 감정은 매일 더욱 강해졌다. 그는 마리의 어린 아들을 위해 발을 적시기도 했다. 내일 마리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지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다. 마리에게 자신이 HRA와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녀에 대한 감정이 이제 그의 마음은 마리에게만 있었습니다. 융은 큰 꽃다발을 사서 마리와 약속을 잡은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아직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눅에게서 메시지가 왔는데 그것은 그의 형과 전처의 사진이었습니다. 정은 다른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형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배신감이 그를 강타하여 그의 심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마리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그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정은 마치 그녀가 그의 전처인 것처럼 마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이전 결혼 생활의 장면으로 돌아갔고 그가 준비한 말은 이제 말할 수 없게 되었고 영원은 형을 찾아가 배신자라고 비난했지만 형은 무관심한 듯 보였다. 그는 H가 죽은 후에야 진실이 묻힐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호는 심지어 자신이 먼저 HRA를 사랑했고 정원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훔쳤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영원은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형과의 관계를 끊고 화가 나서 떠났다. 이눅은 의도적으로 하일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그것은 그녀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키라는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혔다.
HRA는 이 남자가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마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고 욱은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 둘 다 죽일 것이라고.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 HRA는 전관의 집에 가서 마리가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마리에게 진실을 말했다. 그녀가 떠날 때 정원을 다치게 한 것은 모두 마리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HRA는 정원을 문에서 만났다. 그녀는 아직도 하이라를 잊지 못하는 그를 비난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에게 그의 전처가 그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녀는 무자비하게 태아를 유산시킨 다음 미스에게 임신을 강요했습니다. HRA는 마리를 데려가달라고 간청했고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둘 다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전기땅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황폐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 달려갔지만 정은 그녀를 바라보며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왜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왜 그녀가 그를 이렇게 대하는가? 왜 그를 배신하는가? 왜 그를 괴롭게 하는가? 그는 잠들었을 때 갑자기 악몽을 꿨습니다. 그는 마리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잠에서 깼고 그의 6번째 감각도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망가졌다는 게 믿기지 않아 욱은 그저 꿈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다가 둘이 함께 있는 옛 사진을 집어들고 마리를 보자 그는 천천히 진정했다. 한편 마리는 정원이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전 남편이 정원을 해칠까봐 두려워했다. 마리는 용기를 내어 정원의 아내인 척하며 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준비를 했다. 그때 욱의 사무실로 가려던 참의 전 시아버지가 나타나 그녀를 너무 무서워하게 했다. 그녀가 지나가면서 예상치 못하게 서 있을 수 없을 뻔했다고 그는 그녀를 불러 인사했다. 그는 조사해보니 아들이 아무 짓도 하지 않은 걸 알았다. 하이 미술관이 파산 직전이었다. 그는 그녀가 아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이눅이 그의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둘이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재빨리 아래층으로 달려갔다. 그는 아버지가 그녀 앞에서 끔찍한 짓을 할까봐 아버지 앞에서 그녀를 보호했다. 그런 다음 그는 재빨리 마리를 끌어당겼다. 마리가 사무실에 있을 때 그녀는 그에게 멈추라고 말했다. 전고난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진들은 그녀의 가족 문제였고 이제 그녀는 전고난에게 돌아왔고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리는 욱이 그의 커프스 단추를 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구타당했던 때를 기억했고 다시 두려움이 그녀 안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마리가 사무실을 나갔을 때 그는 그녀를 멈췄습니다. 마리의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욱은 그녀의 두려워하는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더욱 확신했지만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감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망상을 믿지 말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진정시킨 욱은 마리의 어머니가 사는 곳을 빨리 알아냈다. 그는 요양원에 갔지만 마리와 장이 그곳에 있을 줄은 몰랐다. 둘이 떠나려고 할 때 욱이 우연히 문으로 왔다. 다행히 서로 피했고 욱은 예상치 못하게 시어머니를 만나러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고 순식간에 사위라고 말하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욱은 배신감을 느꼈다. 자신이 사위였다는 것을,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마리가 데려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다른 남자가 그녀를 방문하기 위해,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요양원에서 재빨리 뛰쳐나왔지만 마리와 정은 이미 1분 전에 떠났고 욱은 요양원장을 찾으러 갔습니다. 장관의 형상호는 장주환과 그가 아내를 욱으로 데려간 곳이었습니다. 전관의 아내가 사고를 당한 날의 비디오 녹화기를 손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상호와 HRA가 운전을 하면서 장난을 치는 바람에 HRA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났습니다. 영호는 HRA가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경력에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서 H.로디를 그곳에 남겨두고 도망쳐 5년 동안 의식을 잃은 채 그런 증거에 직면한 인욱은 그에게 왜 갑자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손호는 자신이 의사이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말했고 그녀가 죽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녀는 죽기 전 5년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미 기적이었습니다. 인욱은 경로했습니다. 시라가 죽었습니다. 그가 만난 HRA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화가 나서 상호에게 그 여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마침내 인욱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얼굴을 바꾸기 위해 성형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눅은 그 앞에서 다른 사람인 척하며 믿을 수 없어 의사 부인의 무덤을 참배하러 갔다. 하이의 사진을 보자마자 그는 하이의 행동을 떠올렸고 그녀가 자신이 찾던 아내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욱은 미칠 듯이 마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때 그녀는 정과 함께 여행 중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관계를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했다. 욱은 아내를 찾을 수 없어서 H라의 미술관에 가서 소란을 피웠다. 그는 화가 나서 그녀에게 그 사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진실은 그가 미친놈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하이라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그가 어머니가 없어서 어머니와 닮은 아내를 찾는 망상에 빠졌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녀는 그가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를 슬프게 여겼다. 마지막에 이눅이 울음을 터뜨렸다. 하이라는 그에게 마리를 갑자기 놓아주라고 조언했다. 울고 있던 이눅이 웃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뒤돌아설 수 없었다. 이눅은 화가 나서 H 머리에 총을 겨누고 마리를 부르라고 위협했지만 그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리에게 도망치라고 말했다. 마리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 그녀의 전화를 빼앗은 그는 마리에게 오늘 전곡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HRA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겁에 질려 정후안에게 감히 말하지 못하고 비밀리에 그에게서 숨어 기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마리는 속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고 미술관으로 가서 마리에게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마리는 그를 밀어내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녀의 남편은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리의 모습을 보고 그녀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겁먹은 표정, 그는 마침내 미친 듯이 웃었다. 그는 울고 동시에 웃었다.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왔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히라는 이눅을 밀고 마리에게 도망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눅은 흐로드를 밀어내 그녀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었다. 마리는 재빨리 도망쳤지만 욱은 즉시 그녀를 쫓아갔다. 한 명이 도착했지만 결국 너무 늦었다. 이눅은 그녀의 셔츠를 잡았다. 마리는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는 그녀를 다시 붙잡았다. 그녀는 차에 탄 후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눅은 그의 아내를 응시했다. 그는 기억했다. 의사와 아내가 함께 있을 때 그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누크는 아버지가 아내의 얼굴 변화를 알아낼까봐 두려워서 그녀를 빌라로 데려갔습니다. 마리는 그에게 그녀를 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사랑했던 모습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지만 욱은 화가 나서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한 것을 용서할 수 있었지만 그녀가 계속 저항하면 의사를 처리한 다음 그녀를 이전처럼 보이게 만들어줄 사람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그녀를 방에 가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마리는 젊은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와는 욱에서 눈물을 흘렸고 아내가 생각나서 눈물을 흘렸다. 이눅은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그러다가 장주안의 형을 찾아가 마르의 얼굴을 원래대로 바꿔주겠다고 협박했지만 상호는 전고난이 마리를 전처처럼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고난만이 할 수 있다고 했다. 원래 전고난만이 마리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눅은 사람들을 시켜 전곤을 납치하고 마리에게 성형수술을 하라고 명령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서 그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마리는 즉시 무릎을 꿇었다. 정한이를 놓아주라고 애원하고 우기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위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입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영한이 그렇게 말하자 욱은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욱은 웃으며 정한을 때렸습니다. 정한이가 다른 남자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방에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리는 정한이에게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영한이 그녀의 얼굴을 만지려고 했지만 마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밖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욱은 화가 나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방으로 돌아가 그녀의 사진을 집어들고 바라보았다. 어린 욱은 메스를 집어들지 못했다. 마리는 욱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수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그녀의 모습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했다. 이눅은 마리를 다시 데려갔다. 정원만 그곳에 남겨졌고 돌아오는 길에 애눅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마리는 큰일로 나갔다. 인욱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그 중요한 순간에 여기서 자신의 삶을 마감할 것이었다. 인욱은 이를 발견하고 끌어당겼다. 그녀의 등을 자신의 안전도 돌보지 않고 마리는 전관을 만지지 말라고 위협했고, 그렇지 않으면 자멸할 것이라고 욱은 그녀가 이것을 보고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왜 이 커플이 욱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했습니까? 그는 마리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목에 키스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마리를 다시 데려와서 그녀를 볼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시체를 보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욱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만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욱이 어렸을 때부터 그의 행동 때문에 항상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떠났습니다. 그와 함께 죽은 욱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진을 집어들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점차 진정되었고 욱은 마리를 껴안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 그는 평화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이상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관심을 잃고 그날 밤 비가 내리는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그는 마리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의 이상한 얼굴을 보고 그는 미소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애눅의 아버지는 마리가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로하여 그녀를 해치려고 했지만 인욱이 우연히 돌아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을 만지지 않기 위해 그녀를 껴안고 자신이 여기 있다고 말했지만 그날 밤 예기치 않게 인욱이 다시 미쳐버렸고 그는 다시 마를 공격했습니다. 그날 밤 마리는 비밀리에 그림 작업실로 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인욱이 그녀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그는 그것을 낚아채고 욱은 손에 든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리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는 그녀를 다치게 했지만 그가 올려다보니 모든 것을 그녀 탓으로 돌렸습니다. 마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둘은 다투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했고 인욱은 미쳐서 그녀에게 모든 것이 그녀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도록 강요했지만 마리는 죽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말다툼을 했고 욱은 미쳐서 울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마리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절망에 빠져 바닥에 앉았습니다. 다음 날 마리와 그는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우연히 하이라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리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마리에게 도망치라고 말했지만 그녀가 마리를 만졌을 때 마리가 다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HRA는 재빨리 달려가 정원에게 말했습니다. 정원의 눈은 분노로 붉어졌고 그는 욱의 집으로 달려갔다. 마리와 장은 서로를 껴안았다. 욱은 총을 꺼냈다. 두 사람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지만 욱은 자신의 사찰에 총을 겨누었고 마리는 극도로 겁에 질렸다. 욱은 총의 총알이 한 발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마리에게 사랑을 증명하고 싶었다. 마리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그에게 멈추라고 간청했고 욱은 승리의 표정으로 정원을 바라보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정원도 총을 집어들었다. 마리는 아무리 애원해도 멈추지 않을 것 같아 땅에 무릎을 꿇고 울며 멈춰달라고 간청했다. 윤권욱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목숨으로 위협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말했지만 욱의 비서가 달려와 마리에게 전화를 건넨 뒤 욱이 마리의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마리가 즉시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강요하기 위해 일부러 마리의 어머니를 데려왔다. 그렇지 않으면 마리가 그를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마리의 어머니는 그녀의 약점이었다. 이런 어머니를 본 마리는 재빨리 달려갔다. 준원은 경비원에게 순식간에 막혔다. 마리는 정원을 떠나 다시 달려갔다. 정원은 남겨진 채 멀리서 상심에 빠져 있었다. 지금 인욱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고 마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녀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랐다. 인욱은 울면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마리에게 정말로 어린 마리를 사랑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고 대답했다. 인욱은 절망에 미쳐 소리쳤다. 그는 그 외에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마리는 그녀의 몸과 마음이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욱은 아내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고 싶어서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다. 그 정은 마라의 집에서 녹음한 내용을 변호사에게 가져가고 싶어 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마라이 이혼 소송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녹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폭력에 대한 비디오 증거나 부상에 대한 의학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마리는 그날 밤 욱에서 그녀를 때리는 것을 비밀리에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밖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메모리 카드를 그림에 숨겼고 그런 다음 가장 친한 친구에게 꺼내달라고 부탁했지만 정은 저녁 내내 검색했지만 그림에 대해 다른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인욱도 발견했습니다. 닥터 후는 오늘 마라이 수술을 했고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갈 예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정은 그림 속에 숨겨진 메모리 카드를 찾았고 인욱에게 맞아 멍이 든 마리를 보고 심장이 아팠습니다. 그는 재빨리 인욱에게 전화해서 마리를 수술에 데려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비디오 녹화기를 들고 인욱에게 마리와 이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디오를 공개하고 인욱의 인생을 망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욱은 절망에 빠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리를 불쌍하게 바라보며 떠날 것인지 머물 것인지 물었습니다. 마리는 주저하지 않고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욱은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는 집에서 혼자 앉아 조용히 울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울었다. 그는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다음 날 돌아오기를 바랐다. 인욱은 두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불태우고 비서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라고 말했다. 그에 가까운 비서조차도 놀랐다. 인욱은 마리에게 전화해서 이혼에 동의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와 단둘이 법정에 가고 싶었다. 인욱은 또한 전고난에게 가서 자신의 결정을 말했다. 전고난은 놀랐지만 그는 동의했다. 마리는 갔다. 만남의 장소 두 사람은 법정에 가려고 했지만 인욱이 그들을 다시 불렀다. 그는 마리와 마지막 식사를 하고 싶어 했다. 인욱은 그녀를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리를 본 순간 후회했다. 그는 마리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간청했다. 그들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마리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말했다. 욱은 마리를 법원으로 데려다주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이 전화를 걸었고 욱은 벨소리를 듣고 법원에 도착했을 때 짜증이 났다. 그는 갑자기 차를 돌렸다. 그는 마리에게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간청했다. 시간이야. 놀이공원에 같이 가자. 과거를 회상하며 그런 다음 그는 무모하게 운전해서 이런 모습을 보고 마리는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지만 그는 그녀를 멈췄다. 그들은 길가 잔디밭에 도착했다. 그는 화가 나서 그녀를 잔디밭으로 끌어당겼다. 그 사이 어린 마리는 연락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애처롭게 욱에 있는 그녀의 위치로 가서 마리에게 자신을 사랑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마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안하다고 그녀는 인욱에게 말했다. 그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어머니처럼 생겼기 때문에 인욱은 끌어당기려 했다.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반가소에 다행히 마리가 그를 제때 막았습니다. 총알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리가 깨어났을 때 두 사람 모두 바닥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마리는 충격으로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전기 풀밭으로 달려갔을 때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욱은 깨어나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신경 쓰지 않고 마리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마리가 깨어난 후 그녀는 병원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거의 인욱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나무 뒤에 숨어 그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인욱은 아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심한 뇌진탕을 겪었기 때문이다. 전기 달려왔을 때 그는 미친놈처럼 W를 보고 수술을 거부하고 마리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 마리는 길을 잃은 영혼처럼 길을 걷고 있었다. 젊은이는 우연히 그녀를 찾았고 마침내 그들은 다시 만났다. 그들은 첫 만남을 떠올렸고 마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누크는 깨어나 마리를 찾고 싶어 했다. 그는 비서에게 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비서는 경찰이 이누크가 마리를 납치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그들은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가 경찰서에 가기 전에 깨어나도록 이눅은 미쳐서 비서에게 밖으로 나가 경찰의 주의를 돌려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는 마리의 병실로 갔지만 문 밖에서 HRA를 만났다. 하이라는 그에게 멈추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옆으로 밀치고 재빨리 바위 안으로 달려갔다. 정기라는 어린아이가 멈추려고 밖으로 달려나갔고 W는 그에게 밖으로 나가서 잠시 이야기하라고 했고 욱은 그와 엄마의 이야기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죽지 않으면 끝날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인욱이 놓아주는 한 행복은 욱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둘 다 행복할 것이다. 인욱은 분노하며 영원을 공격했다. 그는 그를 밀어내리고 싶었지만 머리가 여전히 다쳤기 때문에 힘이 빠졌다. 영원은 인욱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 인욱은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하더라도 마리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난간 위로 뛰어올랐다. 그는 정원에게 그를 밀어내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그 순간 끝날 것이다. 정원의 마음도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분노하며 욱의 셔츠를 움켜쥐고 욱은 정원에게 그를 죽여달라고 간청했다. 정원은 정말로 마리를 위해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마리가 제때 도착했고 정원에게 그러지 말라고 간청했다. 그녀의 정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된 정은 화가 나서 던졌고 W는 경찰이 빨리 도착하여 경찰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마리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학대와 얼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인욱은 기자들에 둘러싸여 경찰서를 막 나섰을 때 그는 마리에게 한 일을 인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기자들에게 아버지의 불법 사업을 폭로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차 안에서 아버지의 회사를 파괴했습니다. 인욱은 비서에게 돈을 이체했고 잠시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인욱은 자신의 비서가 진심으로 그를 걱정했지만 비서는 그가 죽어도 인욱 곁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욱은 집에 가서 새어머니에게 모든 것이 끝났으니 빨리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자신을 만든 것에 대해 아버지를 미워하며 총을 겨누었습니다. 인욱의 아버지는 그를 죽이면 자신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욱은 결국 자신과 다르다고 소리쳤습니다. 인욱은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는 그녀의 방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을 먹어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돌아온 HRA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원이 이것을 발견한 후 그녀는 다시 인욱에게 납치되었습니다. 인욱을 불렀지만 인욱은 정신을 잃었고 정에게 주소를 알려주며 자신과 마리가 직접 죽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인욱은 마리를 빌라의 수영장으로 데려간 다음 그녀를 껴안고 함께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면서 그녀의 심장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둘 다 한 방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 마리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욱의 머리가 격렬하게 아팠습니다. 마리는 기회를 잡아 인욱을 밀어냈습니다. 그녀는 총을 다른 방향으로 겨누었습니다. 인욱은 수영장에 빠졌습니다. 그는 물속에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인욱은 마침내 눈을 잃었을 때 깨달았고 목숨을 끊으려 할 때 마음으로 볼 수 있었고 준이 달려와 마리를 안아주는 것을 보았다. 인욱은 다시 일어나 정운안에게 총을 겨누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마리가 총알을 맞고 의식을 잃었다. 인욱은 고통에 정말 미쳐버렸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인욱은 주저하지 않고 자살했다. 그는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렇게 되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그녀에게 줄 수 있었다. 이렇게 인욱의 비극적인 인생이 그의 인생을 끝냈다. 그에게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리는 제때 구출되어 살아남았고 영화가 끝난 후 마리와 장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영화에서 만나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채널 성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